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만약 어느 날 인터넷에 여러분의 채무, 불미스러운 이력, 과거 사생활이 버젓이 돌아다닌다면 황당하고 무섭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예훼손을 하든지 검색 엔진에 지워달라고 하든지 그 게시물을 작성하고 퍼나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지워달라고 설득하든지 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또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때문에 지난 수년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잊혀질 권리 논란은 잊을만 하면 수면 위로 떠오르곤 했습니다. 사실 법법상 잊힐 권리라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이 잊힐 권리가 이번에 또 떠올랐습니다. 방통위가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잊힐 권리,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원래 잊혀질 권리는 예를 들어서 성매매 여성이나 또는 전과자들이 그 과거의 기록 때문에 그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런 사실들에 대한 보도를 판결로서 억제하거나 또는 그런 전과 기록을 그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해 준다거나 예. 이런 취지의 법들과 관련돼서 논의돼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명되죠? 그래서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타인의 그 과거 행위들 또는 타인의 과거 발언들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예. 차별 받을 정도의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별 의미 없는 지금은 별 의미 없어진 과거의 실수 또는 과오를 상기시켜주는 정보들이 적어도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을 했을 때 예.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제 이름 박경신을 딱 검색창에 치면은 저에 대한 이제 모든 정보가 뜨게 되는데 다양한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좀 잊혀지고 싶은 그런 정보들은 잊혀지고 싶고 또 지금은 상황이 변해서 저에 대한 평가와 별 무관한 정보들은 없애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이 2014년도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전 세계에서 이런 권리가 보장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유럽 사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그 스페인 변호사가 자신의 채무 기록, 부동산 강제 경매 이런 내용을 좀 그 구글 검색 엔진에서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소송이 가면서 내려진 판결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논란이 된 것이 경매라는 게 사실은 자신의 그 채무를 갚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경매를 신문에 이제 널리 공고하는 이유는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서 그 집값을 가장 높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보 자체는 합법적인 정보였고 그 전의 이 판결 전에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는 프라이버시로 보호되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웠고요. 또 명예훼손도 아니었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법적인 정보를 정보 유통을 제한해야 한다. 이제 이런 취지의 판결이라서 이제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그 교수님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워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정보의 주인이죠. 그리고 그렇죠. 그 정보를 작성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가 됐든지 아니면 일반 누리꾼이 됐든지 그리고 그것을 검색하게 해주는 검색 엔진이 지금 있는 거죠. 주체가 지금 셋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안에 좀 만들겠다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이 이거 내용이 뭡니까? 가이드라인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그 가이드라인 소안이 공개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 전에 잊혀질 권리 연구반이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한정적으로 공개된 그런 정보들을 좀 얻어보긴 했는데, 예. 지금 이제 3자 구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도 결국엔 검색 엔진에게 예. 그러니까 글 올린 사람 그러니까 올려진 글 자체를 뭐 삭제하는 건 아니고 예. 그것이 그 인명 검색 어떤 사람 이름을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검색 결과에서 배제하는 예. 그런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원문 글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이미 다른 법들이 있기 때문에 예. 검색 결과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자신의 현재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배제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검색 엔진이 수용해줘야 한다. 이런 취지의 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누구나 그렇게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 네. 그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그 기존 포털 사이트에 자신이 이건 좀 지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기존의 검색 엔진에 전화를 걸어서 이걸 지워주세요 하면은 지워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지금 포털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자신이 이제 불쾌한 내용,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 자신이 불성실하게 일한 것에 대해서 글을 올렸다 라고 하면은 그 변호사가 포털에 전화하면은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이더라도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정당한 그런 비판이라도 삭제 차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표현의 자유가 너무 이렇게 좀 위축된 상황에서 다시 그 합법적인 정보의 유통을 또 제한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워달라고 했을 때 지우는 것이 타당하면은 법적으로 무조건 지워줘야 한다는 게 그 법제화의 골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법제화는 아니고요. 이미 그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과 관련 없이 그 정보통신망법 이제 44조의 2에 따르면 누군가 자신에 관한 글이 명예훼손이니까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명예훼손 아니더라도 우선 포털은 임시적으로 삭제 차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임시 조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임시 조치지만 그것을 언제 복원해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영구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이런 곳에 가서 사실은 이게 합법적인 글이다라는 판정을 받기 전에는 이제 삭제 차단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잘 알려졌습니다만 이 주얼리 성형외과 이런 곳에서 이제 환자들 수술실에 뉘어놓고 인증샷 찍었던 것들 이런 글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비판 글들이 전부 다 합법적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제 삭제 차단되는 이제 일들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역시 이제 합법적인 글인데도 누군가 그거는 나의 현재 상황과 현재 이미지와는 좀 맞지 않는 거야. 이건 좀 다른 사람이 좀 잊어줬으면 좋겠어. 그런 취지의 요청만 해도 그 글이 그 사람의 인명 검색에서 이제 삭제되도록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은 더욱더 이제 표현의 자유에 침해가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범죄 전력이 있거나 만약에 자신이 성범죄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 좀 강력하게 이 과거 기록을 지울 수 있는 임시 조치라는 이런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나의 어떤 구미에 맞게 신청자의 이미지에 맞게끔 가볍게 이렇게 좀 신청하는 것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내용의 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의 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여태까지는 그 원문 삭제만 해왔는데 예. 지금은 이제 원문은 그대로 두고 그 원문을 그 검색을 통해서 인명 검색을 통해서 유통하는 것만 제한하는 예.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원문도 지울 수가 있는데 그 원문을 유통하는 게 제한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그건 또 다른 그 해악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게 그렇게 되면 사실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뭐 힘없는 개인도 뭐 커다란 대기업 못지않게 똑같은 정보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게 이제 인터넷이 이 사회에 가져다 준 어떤 긍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런데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가 이 정보 자체는 삭제되지 않고 예. 그 검색에서만 배제가 되면 이 돈 있는 사람은 뭐 알바를 고용하든 어떻게 해서든 그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지만 그렇죠. 그 힘이 없는 사람은 그 정보를 찾아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력의 불균형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뭐 재력이든 아니면 뭐 정보력이든 간에 자신의 그런 정보를 지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법제화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좀 그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그 찬성 쪽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이제 정보를 숨기는 방식이 되면 그러니까 검색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 검색을 통하지 않고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자신의 이제 평판 관리를 위해서 그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떤 것이 뜨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보력이나 평판에 있어서 그런 자원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우위에 서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좀 선별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범죄를 당했다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SNS나 과거 뭐 블로그, 웹페이지 등에 원 기사가 내용이 삭제되더라도 누군가가 공유하고 퍼나르면서 그 지워지지 않는 본인의 상처가 계속 인터넷에 떠돌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링크되는 것까지 일일이 다 지울 수 있는 도구가 생긴다면 물론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선거 같은 것들을 앞두고 국민에게 좀 판가름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좀 보류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동의하는데 이제 잊혀질 권리라는 어떤 뭐 새로운 법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범죄 그 피해 사실이 공중에 공개된 것 자체가 이미 프라이버시 침해거든요. 꼭 잊혀질 권리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공개될 그 뭐 성범죄를 원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실수나 또는 이제 언론사의 이제 과도한 그런 욕심에 의해서 이제 공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로서 삭제 차단 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프라이버시 침해가 라고 보기 어려운 정보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호사가 이를, 의뢰인의 사건을 망친다거나, 또는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라거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정치 후보생이 자신의 이력을 좀 이미지를 세탁한다 이런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죠. 이미지 세탁용으로 뇌물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프라이버시로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삭제 차단하려는 그런 정보의 유통을 제한하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에 방통위에서 마련하고 있는 예. 가이드라인에 그런 예외 조항을 둔다면 좀 논의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는 어떤 논의를 이끌어가야 된다. 방향성을 좀 점검해 본다면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까요? 앞으로 이제 그 논의의 방향성 중 가장 큰 것이 예. 그 공인의 경우에는 이제 잊혀질 권리에 따른 그 유통 제한 신청을 정보 유통 제한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예. 그러면 이제 공인은 뭐고 사인은 뭐냐. 이제 이런 논의가 그렇죠. 사회적 합의가 또 이루어져야겠죠. 예, 그런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어떤 사람이 공인인지 아닌지를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그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정보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유병헌 씨라고 하면은 아마 유병헌 씨에 대한 사인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유병헌 씨가 무슨 세월호를 운영하면서 과적을 했다라거나 이런 과오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인이기 때문에 그 사인에 잊혀질 권리 신청을 받아줬어야 될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정보들도 이제 검색해서 제한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이제 이 세월호와 같은 그런 문제도 또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공인의 범위를 나중에 어떻게 좀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의견 수렴과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인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삭제 수단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과 또 충분히 지금도 다 구비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옥상 오기 되면 안 된다. 이런 의견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쟁점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였습니다.